네,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29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은요, 진짜 너무너무 쉽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아, 진짜 조밥이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잠깐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잠깐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 공개처형 이제 한번 가볼 건데요. 이제 어떤 분께서, 아, 1타시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좋은 영상 더 올려주세요. 아, 진짜 1타라는 이 말이 정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해가 잘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목표가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내가 이해가 돼서 나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왜 그렇잖아요. 이게 글은 굉장히 막 고급스럽게 막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냥 결론은 뭐 이거다라고 하는 진짜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막 굉장히 막 어렵게 표현한 것이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이해가 되어야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늘 뿌듯한 댓글이 되지 않나 이제 저도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닉네임이 풀꽃 언니세요. 어쩌다가 이 닉네임이 풀꽃 언니가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우리 엄마는 이제 꽃을 싫어하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니 때들 막 이렇게 40, 50대 분들 막 이런 그 사진들 있으시죠? 꼭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번 3모 때부터 이제 내 영상을 봤는데 이제 정말 학원 끊고 또 수특은 이제 어찌어찌 해도 모고가 문제였는데 정말 해석도 잘 해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학원 다닐 때보다 성적이 더 오른 것 같다. 감사합니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요즘 부쩍 이렇게 계속 학원을 끊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데 굉장히 막막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성적이 올랐다라는 그 댓글들이 요즘 부쩍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랑은 아니고요. 이제 저는 원래 계속 이제 학원 강사를 지금 사실 올해 2월 27일까지 제가 학원 강사로 이제 하다가 지금 3월 1일자로 지금 발령 받아서 제가 지금 교사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임용 합격을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왜 사실 학원 강사로서 계속 머물러도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진짜 학원에만 정말 올인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학원에서가 더 수입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용을 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죠.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이니까 일단 안정적인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왜 교사가 되고 싶었냐면 아이들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내가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그 사교육의 맛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 정말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교육은 또 공교육답게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정말 공교육에만 의지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진짜 그렇게 잘 가르친 선생님을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왜 저거를 저렇게 설명하시지? 왜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시지? 나는 이렇게 설명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항상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난 저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나는 저렇게 가르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정말 아이들이 진짜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그 사교육의 퀄리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강사보다도 내가 조금 더 잘 가르친 그 사교육의 그 맛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항상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학원을 끊고도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성적이 올랐다라는 그 말이 뭔가 점차 내 목표가 좀 실현이 되고 있나?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정말 전 국민 5천만 명을 내가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정말 단 한 명이라도 그 아이한테 내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 마인드가 뭔가 그게 좀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뿌듯하고 그냥 마음이 좋다라는 한번 이제 지자랑을 한번 써버려 봤고요. 네, 이제 29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제 뭐하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었냐면, culture, 굉장히 문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깊게 문화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예시가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즉 이와 관련해서 좋은 예시가 바로 뭐냐면, be seen, 보여질 수 있는데 어디에서 보여질 수 있냐면 in the evolution of European clothing. 이제 그 유럽 쪽에 이제 그 유럽의 의복의 그 발전이나 이런 진화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문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Ages, 이제 중세 시대인 거겠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 그 초반에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tended to be simple, 굉장히 좀 간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was frequently made of rough wool or animal furs. 그리고 빈번하게 만들어졌는데 뭘로 만들어졌었냐면요, 그냥 거친 양모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동물 가죽으로 의복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제 유럽의 의복이다라고 하면은 걔네들 막 패션위크도 있고 막 프랑스 패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막 휘황찬란하고. 근데 우리가 중세시대 초반 때만 해도요, 이 그 유럽권 나라에서도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신체 보호용, 그러니까 그냥 뭐 천만 걸치면 되지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ith advances in cloth making, 하지만 이제 이런 의류 제작인 거겠죠. 그래서 이 의류 제작의 이제 이런 발전과 함께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began, 뭐 하기 시작했냐면 moving toward styles, 이제 어떤 스타일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스타일? 자,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고 대시와야 되겠죠. 왜? 뭐가 있기 때문이야. 앞에 선행사 스타일스가 있잖아. 그쵸? 이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어떤 스타일로 향하고 있었냐면 were more elaborate, 이제 조금 더 정교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몸에 꼭 맞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몸에 꼭 맞는 그런 이제 의복들을 향해서, 그런 스타일로 향해서 이제 그런 패션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 시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엘리자베스 에라 하면은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때는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became more refined, 훨씬 더 뭐 되어져 있더라. refine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세련된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자베스 시대라든지 이런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의복 또는 이 의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차 세련되어지고 조금 더 정제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wealthy people were wearing인데, 이제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입고 다녔었던 그런 의복들은요, became, 되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되어졌냐면요, increasingly fancier, 점차 fancier, 더 멋져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서냐면요, with a particular emphasis,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어떤 강조점이냐, being placed on smaller waist, 이제 smaller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작은 거겠죠. 그다음에 waist는 허리잖아요, 허리. 그러니까 작은 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느다란 허리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느다란 허리에 두고 있는 그런 강조점을 가지고서 점차 이런 의복들이 조금 더 fancy해졌다, 굉장히 멋져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put an emphasis on 또는 place an emphasis on 자체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place도 place on emphasis on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느다란 허리에 강조점을 둔 그런 의복들에 이제 조금차 이제 좀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the connection between clothing and the social stat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nection, 연결이긴 연결인데 뭐과 뭐 사이에서 연결이냐면요, 이런 의복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의 그런 연결이 was so pronounced. 자, 우리가 pronounce 하면은 보통 이제 발음하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pronounced, 지금 형용사로 쓰였잖아. 이때는 뚜렷한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옷만 보고도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복과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의 그런 연결이 이제 너무나도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법들이 were enacted,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enact 하면요, 법률을 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점차 이제 제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는 법이냐면 to limit, 제한시키는 건데 무엇을 제한시키냐면요, 어떤 특정한 그런 사치품을 wearing, 그런 착용하는 것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유한 사람들만 이런 사치품을 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샤넬 들 수 있는 거고요. 부자들만 프라다 들 수 있는 거고, 부자들만 디올을 입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디올이네? 저 사람 샤넬 입었네? 아, 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딱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allowed only for higher social classes, luxurious styles and decorations such as feathers, silk or velvet were used as a means of demonstrating one's standing in socie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겁나게 긴데요.
이제 오직 뭐 되어졌냐면 오직 이제 그 높은 신분, 그러니까 즉 높은 사회적 그런 계급을 그런 계급 사회에서만 그런 허락되어진 이거 분사구문인 거 아시죠? 그런 허락된 이런 사치스러운 그 스타일과 그 다음에 그런 장식들이 were used 사용되어지더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서치부터 여기까지 좀 가로 묶어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 뭐 깃털이라든지 뭐 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벨벳과 같은 그런 사치스럽고 그 다음에 사치스러운 스타일과 그 다음에 그런 장식들은 were used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로서 사용되어졌냐면 수단인데 이때 means는 수단인 거 아시죠? 근데 뭐의 수단이냐면 demonstrating 보여주는 수단인 거겠죠. 근데 무엇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사람의 그런 지위인 거겠죠. 어디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의 그런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사치품들이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So this was further reinforced.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요 더욱더 뭐 되어졌냐면요 reinforced 강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면서요 이런 상류층의 그런 스타일이 came to be explicitly incorporated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요. 근데 뭘로 포함되면서 이런 문화적인 의식으로서 포함되면서 이제 이러한 형상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o that 그 결과 그들의 이제 wearers roles 그래서 이제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옷을 착용한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could be identified clearly 명백하게 identified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명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이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이제 눈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깔로 이제 그 사람의 의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이렇게 싼거지네. 아, 저 사람은 그냥 중산층인가 보네. 아, 저 사람은 진짜 완전 씨부자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의식이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런 역할들이 이제 점차 명확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뭐 이것도 뭐 굳이 한마디로 정의를 뭐 해드리자면요. 뭐 이건 너무 쉬워서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뭐 일단 지금 우리가 유럽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의복은 단순한 생활 뭐 용품에서 사회적 지위와 계급을 나타내는 문화적 상징으로 뭐 발전하였다 정도로 한번 해석해볼까요?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딱 한마디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다를 거의 한 4분, 5분 떨고요. 근데 수업은 한 6분 정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주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